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대표로 선출된 지 딱 1년이 됐습니다. 일단 평가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좀 박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쪽 먼저 들을까요? 아니 뭐 하던 김에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들어와서 저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제 민폐를 좀 끼치고 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뭐 대통령 지지율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네. 대통령 그 국정 지지율이 마음에 성에 차지 않는 수준, 뭐 30% 후반대를 왔다 갔다 하더라도 야당이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을 전혀 못 얻고 있는 것은 저는 이재명 대표 책임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 말로는 본인이 78%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된 당대표라고는 하지만은 그 득표율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네. 그 득표율이 의미가 있는 것은 강한 어떤 지지력을 바탕으로 당 안에서 기득권을 혁파하고 개혁을 하라고 하는 어떤 당원들의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혁신의 기치를 남에게 들게 했잖아요. 네. 혁신위원회라는 걸 뜨면서 결국 그 혁신위원회도 유야무야 돼버리는 상황이었고 그 가운데서 계속 이재명 대표의 방탄 논란, 그다음에 어떤 중간에 있었던 돈봉투 사건이나 김남국의 코인 사태 논란 때문에 민주당의 도덕적 타락, 도덕적 어떤 지탄들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이렇다 할 뭐 충분한 조치는 하지 않았거든요. 관련자들 전부 탈당해 버리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상당 부분 흔들리고 취임 1주년을 앞둔 이 지금 시점에 와서 네. 갑자기 1년 전에 지지율을 소환하면서 나 지지율 이렇게 높은 당대표야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민주당 내 강하게 흔들리고 있는 본인의 어떤 리더십 같은 것들을 만회하기 위한 하나의 좀 센 척 같은 거다. 그래서 실제로 한 1년 동안 거의 민주당에 민폐를 좀 끼친 당대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1년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 강화됐다라고 판단하는 저도 것 같아요. 강화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강화라는 말에 저는 단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지율은 강화하는 게 아니라 확장을 해야 되죠. 근데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 취임한 이후로 꾸준하게 소위 말하는 강성 팬덤인 개딸들을 위한 정치를 해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수박 논쟁, 네. 그 수박 논쟁을 일으킨 장본인이 바로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때였고요. 그 이후에 혁신위에서 나온 것도 강성 팬덤들의 어떤 당에 휘달리기 좋은 조건으로 전당대회 요건들을 좀 바꿔놨거든요. 결국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지지층을 위한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지지가 강화됐다는 말은 맞는 얘기죠. 다만 지지가 확대됐느냐, 민주당의 어떤 저변이 확대됐느냐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점수보다 과락을 주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고 말씀해주신 취지랑 비슷한데 1년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려서 팬덤 정치가 심화됐다고 했습니다. 조홍천 의원처럼 저런 평가들도 나오고 다 이게 수용되는 게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정당이다. 이런 표현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을. 왜냐하면 뭐 국민의힘은 우리 김 위원장이 우리 당 일련에 대해서 격하게 평가를 했습니다만 최근에 국민의힘에서는 아예 배에 타지 마라. 승선 불가론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민주정당의 모습은 아니죠. 민주정당에서는 우리는 의총에서 당대표나 지도부 있는 앞에서 의원이 나와가지고 모두 사퇴하는 얘기까지 합니다. 물론 뭐 대다수의 의원들과 우리 당원과 지지자는 현재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지지와 성원을 여전히 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한 그 당대표가 저는 거대 정당 여야를 떠나서 1년을 지내면은 공과가 있습니다. 네. 제가 당 대변이지만 모두 잘했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지금 한 78% 지지로 벌써 딱 1년 됐지요. 네.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만은 그 당원과 우리는 이제 국민들도 투표를 합니다. 여론조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 아예 당원들만 하고 있죠. 근데 거기서 거의 뭐 국민과 당원들이 비슷한 수치로 절대다수가 지지했다는 건 그만큼 지지를 하고 성원을 갖고 있다는 거. 그것들은 여전히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거의 유지가 되거나 더 높아진 부분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대표가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이 평가하는 것처럼 모든 걸 잘못했다. 본인의 뭐 사법적인 문제, 그 뭐 사법 리스크입니까? 검찰 리스크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그런 걸로 갇혀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평가가 안 나왔겠죠. 저는 지난해 1월 딱 만 1년 전에 이재명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파가 다르고 다 다르지만 대통령과 만나서 민생 문제를 논의하고 싶습니다. 네. 그 제안을 합니다. 만약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수사와 무관하게 이재명 대표 특히 여소야대 국면 아니겠습니까? 손을 잡고 본인이 추진하는 개혁 정책이랄지 협치를 했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1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까지 어려웠을까 이런 아쉬움이 네. 많이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여러 차례 제안을 했죠. 하지만 대통령은 지금 야당과 취임해가지고 1년 반이 되도록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굴 탓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민주당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은 대통령이 정치를 등한시하고 수사와 탄압과 찍어누르기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런 정치를 하면서 국민들의 삶과 안전을 지킨다는 건 좀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뭐 구체적인 뭐 법안까지 다 들기 말씀드리기 힘듭니다만 납품 단가 연동제 같은 경우 대단히 국민의힘도 환영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그것도 추진해냈고요. 양곡관리법, 간호법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공약 사안이었습니다. 사실상 대선 때 저희 당이 추진했더니 대통령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지금도 농민들과 이 간호사들 모두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거부권 처리하라고. 이렇게 국정을 해왔습니다. 이런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1년을 해왔다는 말씀 드리고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좀 더 채워나가겠다는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